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좀 출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여전히 마이너스권 나와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그야말로 좀 급등락하는 뭐 진폭은 크지 않아도요.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권을 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제 그 코스피도 1910선까지 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승폭의 절반 수준인 650까지 찍었기 때문에 일단 뭐 통제불능한 상황의 어떤 새로운 하락 쪽에 트리거가 없는 이상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차적인 저지선에 왔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에서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그제 하락에 대한 두려움과 장기적인 반등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가 일단 뚜렷하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의 어떤 반등폭만큼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나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루로 이렇게 짧게 그 큰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한 며칠간의 기술 반등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디톡스인데요. 뭐 실적도 좋았었고요. 뭐 주가 흐름도 사실은 이 종목은 50만 원대에서 그렇게 많이 밀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 4%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메디톡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이 장 자체가 사실 그 고퍼 거품주들이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더불어서 가치주들은 지금 밸류에이션 바닥을 찾고 있는 상당히 양분되어 있는 시장인데 일단 최근의 움직임은 오히려 밸류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공방이 나오고 있고 고퍼주들 같은 경우는 꺾인 주식은 꺾이고 버틴 주식은 버텨내는 상황인데 지극히 정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기 자체가 그렇게 고속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다 꺾이지 않을 것이고 이 성장주들 중에서 살아남는 종목에 대한 어떤 분류 작업은 계속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이 계속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현재 메디톡스처럼 아직은 완전한 이탈이 아닌 종목에 대해서 모니터 관점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시가총액 순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만약에 55만 원 이상의 어떤 회복력을 보여준다 내지는 60만 원에 대한 시도까지 나와준다라면은 이러한 성장주들의 슬림화는 좀 더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슬림화 영역에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 변동성보다는 종목 대응으로 여전히 추세적 관점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오늘 동부 쪽에서 목표가 70만 원짜리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는 좀 사볼만 하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오늘 한미약품이 4% 정도 좀 강한 반등입니다. 어제 저점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폭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70만 원 레포트 나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약간 뒷다리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0만 원일 때도 70만 원 레포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6월 코스에서 7월 코스에서 조정을 상당히 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도 과매도 국면에 있었고 오히려 이번 시장의 급변동에서는 상대적인 강도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술 반등에서 선두권역에 일단 움직임이 나오는 건 정상적이고요. 다만 제약주들의 추세는 6월 달에 분명히 훼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약주의 시세 저는 단기 기술 반등 관점에서 오히려 좀 말씀을 드렸던 관점이지만 이 시세를 재상승이라든지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영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기술 반등 양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이스 평가 정보도 고점에서 한 20, 30% 급락한 이후에 이틀 만에 거의 한 20%가량, 15에서 20%가량 또 급등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이스 평가 정보는 13,000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좀 매수 대응이 낫겠습니까? 지금 매수가 아니라 사실 어제 매수 대상 종목인데요. 사실 시장이 어제나 그제처럼 이렇게 급변동이 나올 때 가장 좋은 타겟은 그동안 사고 싶었음에도 너무 꾸준하게 올라서 매수가 힘들었던 주식이 지수가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옵니다. 그런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나스미디어라든지 혹은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제 저가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추세 관점에서의 접근이 좀 가장 유력한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계속 유지를 하시되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 반등폭이 한 15% 이상 나온 종목을 기술적 관점, 기술 반등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일 저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그냥 구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한 8만 원 선에서는 잘 버티다가 최근에 좀 낙폭을 좀 키웁니다. 오늘도
뭐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유사한 섹터에서 좀 반등이 나옵니다만 셀트리온은 추가로 한 3% 더 밀려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코스닥에서 제일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오히려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시가총액 1위로서의 어떤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을 좀 더 해준다라면 코스닥 매기가 훨씬 더 빠르게 살아날 수 있겠지만 지금 전일 시장 이후에 저점 대비한 반등폭이 나오는데 셀트리온이 오히려 어제 저점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조금 경계심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는 램시마에 대한 미국 허가건이라는 모든 분들이 기다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재료의 소멸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8만 원 정도의 어떤 등락 구간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매도보다는 보유가 나을 것 같고요. 8만 원대에 대한 에너지가 다시 나와줄 때 거래량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보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그 단기 낙폭 과대주 쪽으로 맥이 몰리면서 삼성전자, 현대위아, 모비스, 뭐,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다 같이 이제 좋았던 쪽들이 오히려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포스코는 지금 주가는 한 2.4% 밀려 있고요. PBR은 그래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일 것 같은데, 자,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어제 만도랑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도는 바닥권역에서 치고 나왔고, 만도도 뭐 배당 수익률 한 4%대 나오고요. 포스코도 4%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PBR은 오히려 포스코가 더 매력적이죠. 이 두 종목군의 차이는 원자재와 연동하는 종목이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머징 쪽에 대한 리스키한 움직임들도 그렇고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움직임에서 원자재 시장에서의 어떤 가중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좀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세가 좀 본격화돼야지 그 산업재 섹터군 쪽에서의 가치주들이 좀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밸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타이밍 접근은 원자재 시세를 연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뭐, 일본의 시세이도가 지금 시총 한 10조 원 되고요. 아모레가 한 2배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PSR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아모레가 약간 좀 밀려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또, 7월 달에 해외 관광객 유입 속도로 봐서도 일본이 좀 우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는 좀 많이 밀려나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 일부 종목은 화장품 쪽에서 반등 나옵니다만 아모레는 약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아모레가 지금 상투를 쳤느냐 아니냐 공방이 좀 치열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 대장주들이 사실 고점이 만들어질 때 사이즈가 큰 대장주는 외봉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모레퍼시픽이 쌍봉 같은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한 시장을 완전히 이끌었던 대장주가 그 상투 구간이 3개월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자리나 이 구간대가 상투권이라고 하더라도 한 방에 아래쪽으로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40만 원대에 대한 테스트 작업은 좀 더 진행될 수 있겠고 그리고 중국 중추절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메르스 종식과 함께 다시 한번 스토리라인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불리신 분들이나 혹은 저감에서 노리시는 분들도 아직은 아모레는 한 방이 있을 수 있는 대상으로 유효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